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직 구조의 기본 형태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그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과 조직의 구조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에 따라 몇 가지 기본적인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직 구조의 기본적인 형태를 살펴보고 그 형태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중에 하나로 드는 것이 기능별 조직입니다. 기능별 조직은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조직의 각 기능부서, 인사부, 생산부, 영업부, 연구개발부와 같은 이런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능별 조직은 조직에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이 있고 이 사장 아래에 생산부, 격리 등을 하는 총무부, 영업을 담당하는 마케팅부, 부와 같은 기능 부서를 둔 조직을 기능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별 조직은 중규모의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조직에 적합한 조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데에서는 이런 유형의 기능별 조직이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조직 형태로서는 이 사업부제 조직을 들 수 있습니다. 사업부제 조직은 1920년대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GM과 듀퐁사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오늘날 많은 기업에 널리 퍼져 있는 조직 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부제 조직은 조직이 추진하는 각 사업의 목적별로 분권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업부제 조직은 일반적으로 제품별 또는 지역별로 자율적인 사업 단위로 분할되어 있어서 이 사업 단위의 책임자가, 사업부의 책임자가 사업 단위의 생산, 영업, 성과 등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업부제 조직의 형태를 하나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은행을 들 수 있습니다. 은행을 보시면 은행은 각 지역별로 지점이 있지요. 성북동 지점, 충무로 지점, 대학로 지점 같은 이 은행의 지점들이 각 지점들이 하는 일이나 영업이 아주 비슷합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하지요. 그래서 사업부 단위의 책임자가 바로 지점장이 되고 이 지점장의 경영 성과와 능력은 본사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각 사업부에는 대출, 외환, 총무, 여신, 수신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 부서들이 있습니다. 대학로 지점에 있는 은행 지점과 충무로 지점에 있는 은행 지점에도 똑같이 여신, 수신, 외환 업무를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부제 조직은 본사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해주는 스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 단위마다 지원 부서가 있고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제 조직은 사업 단위 책임자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생겨난 성과에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업부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별 조직과
사업부제 조직 이외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조직 중에 하나가 동태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태적 조직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프로젝트 조직과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프로젝트 조직은 여러분 잘 아시죠? 프로젝트라는 것은 해결해야 할 특정한 과제를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영화나 건설 같은 이런 것들처럼 단일 프로젝트도 있고 아주 복합적인 프로젝트도 있지요. 그 A라는 영화 감독이 그 특정한 영화를 찍는다 상상해 보십시오. 칸 영화제에서 이번 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럼 이창동 감독은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돈과 배우들을 섭외하고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찍는 기간을 1년이든 6개월이든 잡게 됩니다. 이것이 돈과 배우를 섭외하고 기간을 정하고 밀양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시작해서 종료될 때까지 이것을 프로젝트의 그 완성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촬영 시작해서 그 종료되는 순간까지가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영화 촬영이 끝나면 그 프로젝트는 종료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트릭스 조직의 대표적인 것은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경영관광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이면서 대학 원장도 맡아서 해보고 평생교육원장도 해보고 대학의 교학처장이라는 보직도 맡아보았습니다. 저는 경영관광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경영관광학부와 관련된 일들과 관련하여서는 경영관광학부의 학부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학처장을 할 동안에는 교학처, 대학의 교무 업무와 학생과 관련된 업무는 제가 오히려 경영관광학부의 학부장님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조직은 이 행과 열처럼 이렇게 행과 열처럼 조직의 구성원들이 여러 부서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매트릭스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구성원 A는 이 상사가 2명이라는 점입니다. 투보스 시스템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상사가 2명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겠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2명의 왕을 섬기는 일이라고 동장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가 둘이기 때문에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인가? 때로는 헷갈리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겠죠. 대단히 어려우면서도 또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동태적 조직 중의 하나가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매트릭스 조직을 만들겠습니까? 이 매트릭스 조직이 출현한 배경은 바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또 조직 내에 다양한 능력과 부문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간에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트릭스 조직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조직의 기본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기능별 조직, 사업부제 조직, 동태적 조직, 기능별 조직, 사업부제 조직, 동태적 조직의 세 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만 들으시는 게 지루하시죠? 제가 동양의 고전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나 해드리고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와 노자, 공자 이런 분들 성인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중국에 유명한 그 장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자라는 분의 그 장자의 외편, 장자의 은행을 기록한 외편 중에서 천도라는 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나라 때, 중국의 그 춘추전국 시대인 제나라 때, 제나라의 그 황공이라는 제후가 있었는데요. 이 황공이 그 높은 그 누대에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 황공이 책을 읽고 있는 그 누대 아래에는 윤편이라는 목수입니다. 목수도 여러 가지 종류의 목수가 있겠죠. 이 윤편은 수레바퀴를 깎아 만드는 일을 하는 목수입니다. 이 윤편이 몽치와 끌을 가지고 이 수레바퀴를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 제나라의 황공이 누대에서 글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윤편이 황공께 질문을 합니다. 전하께서 읽으시는 그 책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황공이 대답하셨습니다. 성인의 말씀이지. 윤편이 황공께 묻습니다. 전하, 그 성인이 살아계십니까? 황공이 대답했습니다. 벌써 돌아가셨다네. 그러자 윤편이 전하, 그러면 전하께서 읽고 계시는 이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자 황공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켜 올라왔습니다. 감히 일자무식인 목수 주제에 한나라의 왕이 읽고 있는 책을 옛사람의 찌꺼기라고 비하해서 말하는 무리함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황공은 화를 벌컥 내면서 윤편에게 묻습니다. 이 수레바퀴를 만드는 목수 따위가 어찌 그런 무법한 말을 하느냐? 이치에 닿는 설명을 해보라. 만약 이치에 닿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 오늘은 내 제삿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윤편을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윤편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황공에게 공손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하, 제 일의 경험으로 볼 때 수레를 만들 때 그 바퀴를 너무 빡빡하게 깎으면 깎은 구멍에 바퀴 살을 꽂기가 대단히 힘들어서 튼튼하지 못하고 또 너무 헐렁하게 깎으면 또 바퀴 구멍에 빠져나와서 제대로 바퀴로서의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퀴를 덜 깎지도 않는 일을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미 마음으로 수긍하여 몸으로 그 기술을 익혀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되었는데 이 마음으로 익히고 몸으로 터득한 이 기술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이렇게 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께서 읽고 계시는 그 책도 성인들이 글로서 전해줄 수 없는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그 책을 읽으신다고 하여 그 성인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전하께서 읽고 계시는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일 뿐이지요. 하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목수의 말을 듣고 황공은 깨닫는 바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암 이병철 선생이나 아산 정주영 선생 같은 우리 시대의 유명한 경영자들은 세계적인 경영자의 반열에 이미 올라 있습니다. 그분들이 2세들에게 경영과 관련된 지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기업을 물려주고 또 그 2세들이 훌륭하게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영이라는 것은 글이나 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제가 경영에 관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단지 이 경영에 관한 지식들을 듣고 공부할 뿐이지 정말 기업을 움직이고 현장에서 이익을 내는 살아있는 경영 지식은 여러분 스스로 터득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경영과 관련된 일부분일 뿐이지요. 이 일부분이 기본이라면 나머지 많은 부분을 채우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세계적인 인류대학, 하버드나 옥스퍼드, 캠브리지, 국내 유수한 대학들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그 대학을 다니는 것도 자랑스럽고 즐거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처럼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경영의 이치를 깨닫고 몸으로 느끼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모두는 똑똑하니까 잘 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직 구조의 기본 형태에 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업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경영의 중요한 연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경영의 연구 대상을 앞 시간에 경영과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은 경영의 중요한 연구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영학에서 많은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조직이라고 지칭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조직이라는 것은 곧바로 기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게 되고 기업 활동이 사회에 보탬이 되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대단히 중요한 메커니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본질과 기능을 살펴봅시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본질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첫째, 기업은 인간의 욕구나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실체입니다. 둘째, 기업은 본질적으로 생산을 중심 기능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을 생산하든 서비스를 생산하든 이 생산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산하는 활동이 있고 소비하는 활동이 있죠. 그런 기업은 이 소비의 활동보다 생산 활동을 중시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활동을 한 집단을 의미하는 경제주체인 가계,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은 개별 경제의 주체이며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만을 들어보라면 생산의 기능과 고용 창출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들이 일자리 창출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뭐 일자리 100만 개 창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훌륭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워서 표를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일자리 창출, 이 고용 창출 기능이 기업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기업이 많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직장을 구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청년 실업도 해결될 수 있겠죠.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사회 문화, 기업인들이 대우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이 대한민국이 힘을 더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창업 과정인데요. 기업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아이템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기업을 만들었다가는 10중 8구 실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기업의 창업을 위해서는 관련된 산업의 시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차릴 때도 상권을 분석하고 입지를 분석하고 어디가 먹이 좋은가 이렇게 살펴보고 많은 잘 되는 가게들을 가보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활동의 목표를 분명히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설계하고 얼마만한 규모로 그 기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겠지요. 이런 결정이 끝나면 어디에서 기업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입지를 선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조직 구조를 확정하고 비로소 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기업의 형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형태는 출자 주체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출자 주체는 그 기업의 돈을 누가, 그러니까 자본금을 누가 내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출자 주체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사기업과 공기업, 공사합동기업이 있습니다. 사기업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뭐 주식회사, 그 다음에 개인기업 이런 것들이 다 사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정부기업들입니다. 여러분 한국도로공사, 뭐 토지개발공사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체 기업도 있고요. 공사합동기업들도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는 이 상법상 기업에 관해서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개인 상인, 환명회사, 합자회사, 민법상의 조합, 협동조합, 주식회사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국영기업, 공사, 공단, 특수회사, 금고 같은 이런 유형의 기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무수히 많은 기업이 바로 개인기업이고 가장 오래된 형태의 기업 형태가 바로 개인기업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탁소, 구멍가게, 음식점 이런 것들이 전부 대부분 개인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적은 돈으로 사업을 하기 적당하고 또 경영자가 이윤이 생기면 그 개인이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개인기업은 규제가 적습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은 단점도 가지고 있죠. 자본 조달의 규모가 대단히 어려워서 자본 조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 지금 돈이 수중에 1억밖에 없는데 자동차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자동차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억, 수조 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개인기업은 자본 조달의 어려움이 있고 개인 능력의 한계도 있고 기업의 운명이 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한 명에서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그 회사의 장단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그 주식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 형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자본금을 균등한 금액의 주식으로 분할하여 출자하고 이 출자 액수만큼 주식을 인수한 다음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주식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서 이 이익을 본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주식을 사서 이 재미를 본 사람들이 있지요. 주식회사는 그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책임이 그 가지고 있는 주식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영학적인 용어로는 주주의 유한 책임 제도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자본의 정권화입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의 출자는 회사의 자본을 나타내는 정권적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 정권은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정권 거래소에서 이 주식을 사고 팔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 주식의 상장입니다. 상장입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의 특징은 중력들에 의한, 중력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 경영자들을 말합니다. 중력들에 의한 전문 경영 제도라는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 책임 제도, 자본의 정권화, 중력들에 의한 전문 경영 제도라는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공사합동기업, 기업의 집중,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영학 원론 시간에 다 공부를 하셨다고 보고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업의 형태에서 여러분 가장 그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셔야 될 것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이 주식회사이고 이 주식회사가 이 자본주의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꽃이 바로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중국의 정권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보실 텐데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자본주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많은 그 기업들에게 주식회사 형태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식을 정권시장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상장하여서 중국의 이 주식시장이 활랑에 이르렀다는 보도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기업의 핵심이 바로 주식회사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